자, 유리식 단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일단 유리식과 유리함수랑 무리식과 무리함수는 난이도가 막 되게 어렵진 않고 새로 우리가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의 뉘앙스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좀 어색한 부분이 처음엔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한 합성함수, 역함수에 비하면 쉬워.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아무래도 합성함수, 역함수 다음에 나오다 보니까 앞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합성함수 또는 역함수 내용이 섞여 있는 건 좀 어렵겠지. 자, 근데 그거에 당황하지 말고 기본적인 오늘 하는 것부터 해서 유리식과 유리함수까지만 하고 우리 시험 때문에 들어갈 거거든. 자, 그 내용에 대한 걸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은 사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식에 관련된 얘기만 할 거야. 자, 우리가 유리식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했던 게 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 다항식과 오늘 공부하는 유리식을 좀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일단 개념적인 걸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론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식의 분류는 뭐랑 연관이 있냐면 우리 수체계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수체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알아야 되는 얘도. 자, 그럼 수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 쓰지 말고 이해만 하자. 우리 복소수 했을 때 이런 얘기 했었죠. 복소수는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지? 실수와 허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수가 중학교 3학년 범위의 내용이었죠. 실수는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죠?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구성되어 있어. 이건 알잖아. 그치? 자, 근데 수체계라고 했기 때문에 원칙은 복소수에서부터 개념 출발이 돼야 되는데 복소수에는 허수인 i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범위에서는 함수 같은 데에서 허수를 쓰진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i 쓰는 거는 함수에서는 복소수 함수론이라는 대학 수학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함수는 i는 부등식 가지고 쓰지 않아요. 절대로. 자, 그래서 오늘 하는 식의 분류는 실수 범위에서만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i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실수는 자 유리수와 무리수가 구성되어있죠. 한번 쓰고 얘기해보자. 왜 수체계와 관련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유리수는 뭐랑 뭐로 구성되어있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성되어있지.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다잖아.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빗대서 식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얘기했던 그 분류는 철저하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정수 범위에 들어가요. 뭐라고요? 정수 범위에 들어가는 식을 우리가 앞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항식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지. 그럼 그 유리수랑 빗대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오늘 공부하고 있는 유리식이야. 옛날에는 분수식이라고 불렀어요. 요새는 이제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때는 유리식, 분수식, 분수함수 이렇게 불렀어. 자, 모양만, 표현만 좀 바뀐 거예요. 자, 그럼 두 개를 구분짓는 큰 이유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뭐냐면, 다항식은 문자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잘 봐라. 야, 니네 다항식 계산했을 때 이런 거 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럼 다항식은 x가 미지수라고 생각했을 때, x의 제곱은 1분의 x제곱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x는 1분의 x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럼 문자 x가 반드시 어디 있어?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 있어. 자, 그래서 미지수의 위치가 자, 문자라고 합시다. 문자가 분자에 있어.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유리식 또는 분수식은 반대인 거야. 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x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x분의 1, 뭐 아니면 x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것들. 미지수가 다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지.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분모에 있는 녀석들을 몽땅 다 분수식 또는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그냥 개념적인 거니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밑에 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무리수는 말 그대로 루트가 들어간 걸 일반적으로 무리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식에 빗댔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식에서는 이거를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두 개 비교해봤더니 문자의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게 좀 달라진다는 걸 느꼈지. 그럼 한번 맞춰볼래? 무리식은 문자가 어디 있을까요? 루트가 있다 했어, 숫자에. 일반적으로. 그럼 얘도 루트가 있어. 그럼 문자가 어디 있을까? 루트 안에 있는 거야. 뭐라고요? 문자의 위치가 루트 안에 있어. 자, 그러면 막 쓰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것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루트 x 이런 거야. 오케이? 우리가 제곱근할 때 이런 기호를 많이 봤지? 앞으로는 이런 걸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식이라고 부를 거고, 요게 우리 시험 끝나고 배울 내용이다. 무리식과 무리함수라고 있거든. 그때 이 얘기를 또 할 거야. 요 얘기를 또 할 거야. 요 얘기를. 알겠죠? 그래서 쭉 흐름이 있다 보니까 한번 내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자, 또 모두 있는 막 써봐. x의 제곱 더하기 x. 어쨌든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 다 무리식이라고 부른다. 자, 알겠어요? 이렇게 큰 틀에서는 3개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식 말고 우리 함수 얘기도 한번 해보자. 함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함수가 크게 뭐가 있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있냐? 딱히 없지. 1학년 때 뭐 정비례 반비례 해가지고 y는 x분의 1 뭐 이런 거 잠깐 했었죠. 정비례 반비례. 기억나요? 1학년 때 했던 거죠. 근데 이건 거의 뭐 언급을 안 했으니까 없다고 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크게 두 종류라고 봐도 돼요. 그럼 얘도 x의 위치에 한번 주목해 볼래요? 얘는 x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 1분의 x잖아. 이거 1분의 x제곱이죠. 그럼 얘는 미지수가 어디 있지? 분자에 있지.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문자가 분자에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럼 얘는 함수지. 그럼 부를 때 다항 함수라고. 뭐라고? 다항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다항식과 다항 함수가 친해. 자, 문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분자에 있다. 그럼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다 다항 함수라고.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미분적분 처음 공부할 때 다항 함수의 미적분이라는 거 먼저 공부하거든요. 그때 왜 다항 함수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미분적분하는 공부를 처음에 해. 이게 문과생들이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다항 함수는 특히 이제 지우는 문과 쪽이잖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야 돼 나중에. 다항 함수 미적분 토 나오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얘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땐 문자가 분모에 있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그냥 자 유리 함수라고 불러요. 자, 요 유리 함수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써볼까? 유리 함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y는 우리 아까 반비례식을 그렸던 게 얘기했던 게 y는 x분의 1이었죠. 함수 모양인데 문자가 어디 있어요? x 문자가 분모에 있지. 이런 함수 구조를 우리가 유리 함수라고 불러. 뭐 이런 것도 있어. y는 x의 제곱 더하기 x분의 1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우리가 유리 함수라고 불러. 자, 알겠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무리식이 있으니까 함수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다음 단어 내용이 무리식과 무리함수 내용이란 말이야. 자, 얘도 함수 아무거나 한번 써볼까? 그냥 루트 안에 뭐가 있으면 된다? 미지수가 있으면 된다고 했지? 이런 거예요. 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뭐 1-x제곱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왜? 루트 안에 x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을 다 몽땅 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무리함수라고. 자, 그래서 수학학까지 공부했을 때 함수의 전체적인 틀이 니네는 중학교 때까지는 다항식에서 정체되어 있었지만 수학과를 공부하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요거 시험 끝나면 아래에 있는 거 2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의 위치에 주목한다? x 문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주목을 하시면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건 대부분 다항식, 다항함수만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오늘 하는 유리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유리식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분수 모양의 식을 공부하는 날이다 오늘은.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분수식이라고 그냥 쓸게 나는. 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가 다항식의 계산이라는 걸 첫 단원, 수학상에서 첫 단원 공부했을 때, 자,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 계산할 수 있지.
그때 내가 이거 처음 설명할 때 좀 됐어. 겨울방학 됐으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을 때 아이디어가 내가 뭐랑 같다고 했냐면 숫자의 나눗셈과 똑같다고 했었다. 근데 분수식에서의 계산도 똑같이 숫자 계산하는 아이디어랑 똑같아. 자, 그럼 뭐냐면 이거 다 아는 거야 사실. 자, 분수가 있는데요. b분의 a 더하기 자 d분의 c라는 분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분수 조건이 있으면 숫자 입장에서 봤을 때 통분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았냐? 자,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아니라 시계 형태여도 마찬가지로 통분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편리하다는 거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b분의 a랑 b분의 c라는 분수가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숫자가 있었어 만약에. 그럼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2가 있으면 약분됐지. 식에서도 똑같은 식의 위아래 두 개가 있다면 숫자랑 마찬가지로 약분돼서 답이 어쩌고저쩌고 돼가지고 약분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 숫자차를 바라보겠다는 거야. 자, 세 번째 거는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잘 봐라. 나누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야, 우리 숫자에서 중학교 들어와서 조금 생소했던 계산 중에 하나가 나누기 표현을 거의 안 쓰고 곱하기로 역수치해서 바꿨지. 맞니? 그럼 그게 주로 언제 했냐면, 자, 두 가지 분리를 얘기할게. 자, b분의 a라고 써있고 중학교 1학년이면 숫자 계산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분수를 역수치했을 거라고. 자, 생소한 거 아니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주로 언제 하냐면 숫자 계산할 때 많이 쓰고요. 오케이? 숫자가 아니라 지금 유리식이잖아. 이렇게 식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라. 나누기는 기본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분수로 표현할 수 있지. 무슨 얘기냐면 a 나누기 b가 이거잖아. 맞지? c 나누기 d가 이거 분수 하나잖아. 그럼 이 나누기도 분수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바꿔볼게. 그럼 이 문제는 b분의 a라는 녀석을 d분의 c로 나누었다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게 숫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번잡해. 왜? 이거 번분수니까 계산할 수 있죠 사실은. 자, 그렇긴 한데 숫자는 번분수 계산하는 것보다는 곱하기로 바꿔서 하는 게 훨씬, 왜? 약분하기가 편리하니까 계산하기 좋단 말이야. 근데 식일 때는 번분수로 표현하고 나서, 자, 요게 좀 생소한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잘 봐라. 색깔 구분해줄게. 분모에 있는 식 b가 있죠. 그거를 전체 분수 입장에서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b를 곱해. 야, 이거 계산하면 bc분의 ad잖아. 맞지? 다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분모. 자, 분모의 분모죠. 그러니까 분모의 분모죠. 분모에 있는 이 녀석 파란색을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 곱해. 자, 근데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도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곱하면 분모 생각해봐. d 날라가고 분모가 뭐만 남아? b 곱하기 c만 남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분자는 b가 날라가니까 분자가 d 곱하기 a가 되니까 이거 계산한 거랑 이거 계산한 거랑 답이 똑같지. 선생님, 이게 더 복잡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숫자는 이렇게 계산하면 짜증나요. 근데 식 같은 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방금 써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리해. 자, 느끼게 해줄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주로 자, 숫자가 아니라 식에서 주로 씁니다. 자, 알겠니? 연습해보자. 중학교 1학년 때 식이 계산하면서 니네 개인 문제집 같은 걸 좀 풀어봤으면, 학원을 다녔거나 했으면 이런 거 한 번쯤 니네 접해봤을 거야. 자, 간단한 거거든요. 1-x분의 1을 정리하세요 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할래? 숫자는 번분수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누기로 바꾸는 게 편하다 했지. 곱하기로 바꾸는 게 편하다 했지. 근데 저건 식이잖아. 식일 때에는 다음 계산 과정을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추천을 좀 해보겠다라는 걸 때, 잘 봐봐. 야, 내가 지금 네모박스 치게 다 의미가 뭐죠? 분모의 분모, 분자의 분모 아니냐? 그치? 그럼 분모에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야, 분모의 분모는 현재 식에서 뭐야? 이거 아닙니까? 이거. 분모의 분모. 자, 이거를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하는 거야. 자, 네모박스라고만 표현할게. 야, 좀 생각해보자.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야, 이거 계산하고 사실 이렇게 괄호치고 분배 법칙 하는 거지.
그럼 네모 박스를 여기다가 분배 법칙하면은 1-x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날아가니까 뒤에 -1만 남죠. 자,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분자는 1밖에 없으니까 네모 박스에 1-x 그대로 놔두면 되지. 그러면 분모에 1이 날아가니까 자 -x분의죠. 그러면 x분의 x-1이다라고 좀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니는 어떻게 했을까? 분모를 통분해서 번분수 계산이겠죠. 그쵸? 자, 근데 그게 나쁜 방식은 아닌데 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라는 테크닉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또 다른 문제도 한번 해보자. 조금 더 복잡해. 자, 1 마이너스. 자, 이번엔 더 꼬여 있어. 이렇게. 이런 거 시간 문제 매력 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번분수 계산해서 일일이 계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식은 다음과 같은 테크닉이 좋다고 했잖아. 자, 그럼 또 해볼게. 자, 이번엔 제일 밑에 있는 이거 말고 전체식에서 봤을 때 분수의 분모가 여기 있잖아. 자, 위에 거랑 비교해봐봐. 분수 표현 밑에 있는 분모 있지. 분수의 분모.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넣어. 이렇게. 자, 그럼 한번 계산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쳐가지고 분자법칙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x분의 1 해놓고, 야, 이 분수랑 이거랑 약분되니까 1만 남죠, 뒤에. 여기 -1이라고 딱 써. 그럼 반가운 게 얘랑 달라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네모 박스밖에 없으니까 1-x분의 1 이렇게 쓰겠다. 그럼 이거 날라가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또 분모에 해당하는 1-x를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요.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해요. 자, 그럼 계산. 그럼 어떻게 돼? 분모 어떻게 되지? 빨간색 네모가 날아가는 거 알겠죠? -1만 남지? -1분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빨간색 네모 여기다가 곱했으니까 1-x고, 자, 얘랑 날아가는 거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뒤에 -1만 남아서 1 날아가고 -x, -x이니까 답이 x만 된다. 이렇게 계산은 거의 안 해봤다고.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이거 번분수 계산에서 훈련 문제예요, 원래. 통분해서 번분수, 통분해서 번분수 3번 하는 거라고. 근데 귀찮다고. 그거를 숫자는 그게 좋아. 근데 식은 다음과 같은 테크닉을 하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모의 분모 또는 분자의 분모를 분자 분모에 곱하는 테크닉을 해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나아, 해보면.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음. 자, 지금 분수식 형태의 사칙 연산을 얘기했는데, 자, 하나, 숫자의 개념을 써서 푼다는 얘기를 또 하나 얘기해 볼 건데, 봐봐. 제목이 유리식이잖아, 얘들아. 그 유리식을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변형을 할 건데, 근데 이것조차도 숫자 계산과 연관이 있어요.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해요. 지들이 알고 있는 거 갖고밖에 못 만들거든. 숫자 다항식 더하기, 숫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건 익숙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유리식 계산을 좀 정리를 한 거란 말이야. 잘 봐라.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야,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다항식에 나눴으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세제곱이라고 할까? 얘를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어. 직접 나누기를 해보면 몫이 뭐가 나왔지? 뒤에 나머지도 나왔지. 우리 기억해보자. 이건 알 수 있을까요?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몇 차식이었어요? 정확하게 뭐였어요? 2차식이야? 1차식이야? 상수할 수도 있잖아. 정확하게 뭐라 불렀어? 얘보다 적어도 차수가 하나 맞아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1차 이하의 식이라고 불렀지. 다음 얘기다. 이걸 했죠 우리. 자, 까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쉽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걸 내가 왜 얘기했냐면, 왜 나누는 식이 2차식일 때 얘를 1차 이하식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냐면, 이것조차도 숫자의 나누기 개념과 연관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숫자로 따지면 이러는 거예요. 100을 얘들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당연히 1이잖아요. 그럼 생각, 여기 올 수 있는 나머지 숫자는 자연수 범위
정수 범위까지만 0을 포함한 자연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0이고 아니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데 3은 될 수는 없지. 나머지가 4도 될 수 없지. 무슨 얘기야? 나머지의 의미를 가진 숫자는 나누는 숫자보다 무조건 작죠. 그럼 이게 다항식에 나눗셈에서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누는 식의 차수가 곧 숫자의 크기와 같다 그랬어. 기억나냐? 그럼 숫자의 크기야. 그럼 얘도 똑같아. 다항식이니까. 차수가 만약에 얘랑 같으면 무슨 얘기냐면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3 나온 거랑 똑같은 거야. 차수가 같으면 숫자가 같은 거야. 반대로 차수가 얘가 더 낮으면 얘보다 숫자가 어떤 거야? 더 작은 숫자인 거야. 3보다 작은 숫자는 나머지의 역할을 해야 못해요. 하죠. 자, 그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했던 얘기였단 말이야. 자,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봐. 내가 지금 말한 게 차수가 숫자의 크기랑 연관이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게 또 나와. 잘 봐. 자, 핵심은 이거예요. 분자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근데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면은 야, 우리 숫자 초등학교 때 분수 공부했을 때 이런 걸 뭐라고 무슨 분수라고 불렀어요? 가분수라고 불렀죠. 이런 거는 진분수. 자, 그러면 이걸 대분수로 바꿔주자. 어떻게 바꿨어요? 대분수 1과 3분의 1이죠. 알죠? 이거 바꿀 때 어떻게 했어?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잖아. 맞지? 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얘기 또 하고 싶어서 이거 써먹어야 돼서 그런 거야. 자, 그럼 봐라. 숫자의 크기가 식에서는 차수랑 똑같다 했다? 그럼 잘 들어.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숫자로 따지면 뭐야? 분자가 더 큰 가분수야. 이해됐어요? 숫자 크기로 가지고. 근데 식에서는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분자랑 분모랑 차수가 같을 때에도 가분수 취급해요. 알겠어요?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에도 가분수 취급해요. 자, 그럼 이런 거야. 아까 3분의 4를 대분수로 바꿨잖아. 1과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꿨잖아. 그럼 이거 바꾸는 과정은 어떻게 해? 4를 3으로 나누지 않았냐? 그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몫을 앞에다가 쓰고 나머지를 여기다가 쓰지 않았어. 맞니? 초딩 때 한 거죠? 이 과정을 여기에서 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한다? 다음과 같은 녀석은 가분수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눠요. 그래서 뭐처럼 만드냐면 대분수처럼 만드는 거예요. 나눈다. 자, 그럼 숫자랑 비교해보자고. 숫자 개념하고 똑같다 했잖아. 뭐 간단한 거 해보자. 예를 들어서 3분의 7을 대분수로 바꿔. 그럼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럼 뭐라고 했어? 2와 3분의 1 이렇게 쓰지 않냐? 맞지? 나누기 바로 할 수 있지. 숫자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 분수 유리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만약에 같아져 버리면 그것도 가분수 취급한다 했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 수학상이잖아. 몫이 1이고 나머지 얼마?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지? 빼기 하면 되니까. 맞냐? 그럼 쓸 때 어떻게 써요? 몫을 앞에다가 쓰고 나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해됐어요? 자, 하나 좀 얘기하자. 잘 들어라. 원래 이렇게 나누기 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 이게 좀 귀찮아요. 다항식에 나눴으면 사실 수학상 초반에만 하지 그 이후에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거 써가지고 조립제법 등등등 해가지고 직접 나누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 이거 사실 되게 유치하고. 그래서 하나 테크닉을 얘기해줄게. 잘 봐. 자, 하나 참고만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분모에 x-5가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x-5를 위에다가 그대로 그냥 위에 뭐가 있던 관계없이 그대로 이렇게 써. 오케이? 근데 분자에는 x-5가 아니라 x-6이 있었지. 맞네? 그러면 이거를 x-6이 되게끔 만들려면 뒤에다가 빼기 1을 하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이 식이 이 식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분모에 있는 녀석을 강제로 위에다가 하나 갖다 써.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과 짜맞추기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뭔가를 더 써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x-5분의 x-5가 1이잖아. x-5분의 마이너스 1이 요거잖아.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좀 더 나아. 근데 얘네 좀 식이 간단하니까 직접 나누기로 해도 되는데,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보자고. 차수가 높아. 야 분자가 차수가 더 높으니까 가보지. 그럼 즉 나누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누기를 하는데 자 안 해 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말한 테크닉을 써. 잘 봐라. 이 연습 좀 하면 되는데 안 어렵다. 자 x 더하기 3이죠. 분자에다가 x 더하기 3을 관계로 써. 야 근데 여기 x 제곱이 있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에다 x 제곱이 와야 되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x를 한번 곱해줘야 된다. 자 망산 x의 제곱 더하기 3x죠. 그럼 위에 뭐가 있어? 6까지 있지. 6. 그러면 그 6이 지금 없으니까 뒤에다가 6까지 이렇게 탁 써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대분수 형태를 쓰게 되면은 얘분의 자 요것분의 요거가 뭐예요? x 아닙니까? 약분되니까 x가 몇 것이고 요것분의 요거가 x 플러스 3분의 6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계산하는 테크닉을 써서 좀 편하게 바꿀 수 있다. 자 라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하나 더 해볼래? 여기다 쓸게. 이건 어떻게 할까? 자 지금 하는 건 유리식 계산할 때 계산 테크닉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놔야 나중에 분수함수 할 때 유리함수 할 때 이거 써먹어. 알겠지? 나 함수 할 때 다 쓰는 거다 이거.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볼까? x 더하기 1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강조로 써. 생각 x 더하기 1을 썼는데 여기 x 제곱이 와 있지. 그럼 여기 앞에다가 x를 한번 반드시 곱해줘야 x 제곱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위에는 있고 아래는 없는 게 뭐가 있냐? 응? x 제곱 더하기 x니까 위에는 2x 플러스잖아. 그럼 여기 x 하나 없지. 4도 없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자 이렇게 바꾸면 선생님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상 방금 푼 거랑 차이점을 좀 볼게. x 플러스 이걸 계산하면 얘분의 얘가 그냥 x 되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쓰면은 요거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3인데 잘 보아라. 숫자랑 다르게 식은 차수가 같으면 가분수 취급이니까 나누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차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나누기가 또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똑같아. x 플러스 1을 위에다가 강제로 써줘. 그러면 방금 쓴 숫자랑 비교했을 때 얘는 3이 모자라죠. 그럼 3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요것분의 요거가 다시 뭐가 돼? 1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x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쓰면 답이 나온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은 여기 하나 지금 말하는 것까지인데 뒤에 가비엘이라는 맨 계산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책에는 그게 문제는 아예 없다. 문제는 없고 그냥 읽을 거리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 참고는 하셔야 돼요. 그게 내신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것까지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부분분수라는 게 책에 나오거든요. 자 지금도 나올지 모르겠다만 예전에는 이게 수능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왔어. 자 그래서 좀 표시를 해놓고, 자 일단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분모가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이상 표현된 유리식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냥 아웃라인에서 식만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 식이 제가 분모가 2개 이상의 다항식 곱이라고 했지. 다항식 넘버 1, 다항식 넘버 2를 딱 썼다. 2개가 곱하기 구조로 이렇게 써있는 다항식, 자 분수 모양의 식이 있으면, 자 공식이 뭐냐면, 자 외우는 방법 얘기해줄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세요. 그 다음에 1은 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괄호를 탁 써주고 나서 a분의 1, b분의 1을 따로 써줘. a분의
분의 1 b분의 1을 따로 써주고 가운데 부호가 무조건 뭐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왜 되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건 증명이 되게 쉽다. 잘 봐라. 이거를 정리하면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거든. 자, 생각. 이거 통분해봐. a b분의 b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앞에 b 마이너스 a 분해가 있잖아. 그럼 이거랑 어떻게 돼? 날라가죠? 그러면 자, a 곱하기 b 분의 1만 남는 거 이해됐어요? 이거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다라는 게 그냥 확인이 된단 말이야. 자, 이해됐죠? 막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니네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이거를 요 방향으로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조금 하셔야 돼. 자,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생각. 자, 숫자 계산하는 거를 하나 한번 해볼게. 그리고 식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 자, 저거 다음 숫자를 계산해볼게. 노가다로 다 계산한 다음에 통분하는 게 아니겠지. 통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의 공식을 적용하는 거야. 자, 천천히 하자. 앞에 게 A고 뒤에 게 B예요. 자, 그럼 공식 봐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지. 2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 괄호를 탁 치고 나서 어떻게 써? A분의 1, B분의 1을 쓰세요. A분의 1, B분의 1을 다 쓰세요. 가운데 부호는 뭐다? 빼기가 된다 했지. 오케이? 연습하고 있다. 자, 두 번째 것도 봐볼게. A고 B야. 그러면 B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괄호를 써주고 나서 A분의 1, B분의 1 쓰고 가운데 빼기라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써볼까? 3 곱하기 4니까 A가 3이고 B가 3이다. 그러면 4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3분의 1 빼기 4분의 1 되는 거 이해됐어요? 자, 맨 마지막 것까지만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B 마이너스 A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됐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어떻게 되죠? 괄호를 쓰고 나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지. 자, 생각해봐. 괄호 앞에 있는 것들은 몽땅 다 1이죠. 그럼 필요 없다.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자,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자, 여기 봐. 플러스구나.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4분의 1 이렇게 되지. 맨 마지막에 뭐가 써있어? 99분의 1이고 100분의 1이잖아. 눈에 띄는 게 뭔지 알겠어요? 약분되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다 약분되죠? 다 약분되면서 어떻게 될까? 요거 바로 앞에 있는 녀석까지 다 약분이 돼요. 자, 근데 이거 하나 풀면서 느껴야 되는 게 부분분수 계산했을 때 다항식이 됐건 숫자가 됐건 특징이 뭐냐면 잘 봐. 지금 숫자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살아남은 게 누가 살아남았어? 제일 앞에 있는 숫자랑 제일 뒤에, 다시 말하면 끝에서 첫 번째인 애가 살아남았지. 제일 앞에서 첫 번째랑 끝에서 첫 번째인 애가 살아남았지. 약분되는 게 항상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 마치 가운데 어떤 미지의 라인이 있었을 때 대칭성을 띠게끔 살아남게 돼 있어. 제일 앞에 게 살아남으면 제일 뒤에 게 무조건 살아남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직접 계산을 하면은 1-100분의 1만 남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99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하나 더 해볼까 우리? 자, 방금 내가 대칭성을 띠고 살아남는다 했잖아. 그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이번에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자, 4 곱하기 6분의 1이고 5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맨 마지막에 99 곱하기 101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그럼 3-1분의 1 되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괄호 쓰고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B-A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이지.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자, 몇 개만 더 써볼게. 3 마이너스, 자, 미안. 5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지.
자, 그럼 괄호 풀고 쓰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되니? 요 앞에 거 하나만 쓰자. 자, 98 곱하기 100분의 1. 이거 하나 썼다. 잘 봐. 이것도 바꿔볼게요. 자, 이거 왜 쓰는 이유가 있어? 100 마이너스 98 하면 2분의 1이지. 그러면 98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겠지. 됐니? 부분분수 연습하고 있는 거야. 자, 101 마이너스 99니까 2분의 1 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분수가 99분의 1 마이너스 10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리가 없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묶이는 게 2분의 1이 딱 묶이면서 살아남는 걸 다시 한번 보자. 잘 봐라. 자, 내가 살아남는 게 무조건 대칭성을 띈다 그랬다. 이게 중간에 생략된 거야, 이렇게. 야, 약도 지켜볼게. 어떻게 아픈데, 얘들아? 자,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플러스 3분의 1 날아가죠. 자, 이해됐냐?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자,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하나만 더 써보자. 이거 아까 지금 요거랑 요거만 계산했지. 요거 하나만 계산해볼까 우리? 자, 한번 쓸까요? 6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면서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이해되냐? 자, 그거를 여기다가 내려서 쓸게. 자리가 없어서 그래. 그럼 2분의 1을 묶어서 내리면 이쪽에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와 있겠네. 자, 집중해서 잘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분되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이거는 또 날아가지. 야, 그럼 살아남은 거 잘 볼래? 앞에서부터 세워. 넘버링 해봐. 앞에서부터 첫 번째 거랑 앞에서부터 세 번째 거 살아남았지. 이해되니? 그럼 잘 봐라. 만약에 여기서 끝이 없다면 뒤에서 첫 번째가 이거죠. 뒤에서 세 번째 숫자가 이거죠. 맞냐? 뒤에서 첫 번째랑 뒤에서 세 번째 똑같아. 앞에서 첫 번째랑 앞에서 세 번째 대칭성을 띠게 살아남아. 뒤에서 첫 번째, 뒤에서 세 번째가 살아남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 여기가 아니잖아. 그럼 잘 봐. 위에 거를 그냥 쓸게. 이렇게 자리가 없어. 2분의 1만 묶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잘 들어. 뒤에서 첫 번째, 뒤에서 세 번째가 살아난다고 했지. 그럼 날아가는 게 누가 날아갈까? 뒤에서 첫 번째 숫자 살고 뒤에서 세 번째 숫자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날아가. 살아남는 건 마이너스 100분의 1하고 마이너스 101분의 11, 101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살아남는단 말이야. 앞에서 첫 번째인 1분의 1과 2분의 1 이렇게 총 4개의 분수가 살아남아. 자, 그래서 살아남는 것만 쓸게. 그럼 2분의 1에 1 남고 2분의 1 남고 뒤에서 세 번째 숫자가 이거고 뒤에서 첫 번째 숫자가 마이너스 101분의 1 이렇게 살아남아. 그럼 통분하고 답이에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대칭성을 띠게 살아남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때 테크닉입니다. 자, 다음 거 하자. 잘 봐봐.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씩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학은 과거의 개념을 무조건 쓸 수 있거든요. 대부분. 잘 봐라. 이거를요. 잘 보세요. 부분분수 공식에 의존해서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x 플러스 2에서 앞에 있는 거를 뺀 거 분의 1 해놓고 자, 앞에 거 분수, 뒤에 거 분수 해가지고 빼면은 그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세요. 고생했다. 누가 했어요? 자, 봐. 그럼 이게 부분분수 공식이란 말이야. 자, 그럼 답은 안 돼.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항등식이 그냥 공부했지. 항등식은 쉽게 얘기하면 뭐였죠? 좌변, 우변 같다였지. 좌변식, 우변식 같다. 한번 생각.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럼 이식하고 이식은 항등식이야. 같다니까. 자, 이걸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어떤 다항사 분수식을 두 개의 분수 모양으로 쪼개는 게 목표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주어진 식을 나의 목표는 뭐라고? 분수 두 개짜리로 쪼개는 게 목표라고. 그래서 x분의 a랑
x 플러스 2분의 b의 모양으로 쪼갤 거예요 라고 니네가 강제로 식을 세울 수도 있어. 자, 목표가 뭐라고? 분수 하나를 두 개로 쪼개고 싶은 거야. 분모가 어떻게 되게? a분의 뭐시기 b분의 뭐시기가 되게끔 식을 세우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게 항등식의 개념이 적용된다 했죠. 그러면 얘는 얘와 같다야 얘들아. 그럼 생각 잘 봐라. a, b 찾으면 답이거든. 이걸 다시 통분하면 x의 x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a의 x 더하기 2 b 곱하기 x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봐. 야, 결과적으로는 이 식이 이 식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분모만 비교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요거 자체가 얘랑 반드시 같아야 돼. 분모도 같아졌잖아. 잘 들어. 자,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항등식은 미정계수법이 제일 중요했어요. 항등식의 목적은 x값 찾는 게 아니라 계수 찾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수치대입법, 계수비교. 그럼 얘가 1이 돼야 돼. 1이 돼. 얘가 그냥 1이 돼. 그럼 계산했을 때, 자, 여기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2a가 되죠. 근데 여기에는 x에다가 뭐 대입할 게 없지. 그럼 1이 되니까 a가 2분의 1이 된다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b가 남고 저기는 대입할 게 없잖아. 그럼 1이지. 그럼 여기서 b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야,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러면 잘 들어. a랑 b에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어서 대입하면은 이 식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을 앞으로 묶어내면 x분의 1, 자 이거 마이너스를 냅뒀잖아. 2분의 1만 묶어냈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거랑 똑같이 나오지. 이거 기억해야 되더라. 아니면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항등식의 개념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왜? 좌변 계산한 게 우변과 똑같아져야 되니까 두 식은 같잖아. 같은 식은 무조건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되었느냐? 다음. 자, 남은 게 비례식인데, 자, 요게 책에 안 나옵니다. 잘 들어라. 이게 푸는 문제도 없더라고 보니까. 자, 시간이 좀 애매해서 간단한 얘기만 하고 가비엘이라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해요. 아, 또 애매하게 잘라버리네. 자, 비례식 얘기만 간단하게 할게. 자, 이거 니네가 중학교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이미 경험한 거야. 자, 그냥 정리만 하면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x 대 y가 a 대 b와 같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니네는 이걸 두 가지 시선으로 풀었다. 첫 번째 뭐예요? 외항이고 외항이고 같다잖아. 자, 따라서 자 곱하기를 할 때 x 곱하기 b가 자 y 곱하기 a와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근데 이거를 사실 분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얘를 y분의 a는 b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거꾸로 썼다. 거꾸로 썼다. x분의 b라고 쓸 수 있지. 응? b구나. 미안하다. x분의 x분의 y x 아 맞구나. y분의 x가 b분의 뭐 쓰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면 얘랑 곱한 게 저거랑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많이 안 풀었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이거를 특정 문자로 치환할 수 있다라는 테크닉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치환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약분된 숫자를, 자, 우리는 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또는 식이겠죠. 숫자를 자 k 유지수를 써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연립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어떤 x 값과 y 값의 비율이 3대 2라고 적혀 있어. x 대 y가 3대 2라고 적혀 있어. 니네 이거 미지수 어떻게 쓰는지 기억해. 3대 2는 실제 값이 아니죠. 약분된 후의 값이니까 약분되기 전 숫자를 골라서,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30이었고 10, 20이었던 숫자가 3대 1로 약분됐다고 쳐. 잘 봐. 그럼 얘는 약분된 숫자가 10이 약분됐지.
3이 실제값이 아니라 30이 실제값이잖아. 근데 뭐 어떤 숫자가 약분되는지를 모르니까 약분된 숫자 또는 식을 내가 미지수 쓴다 했잖아. 뭐라고요? 약분된 값을 미지수를 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했다. 연립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 활용 같은 거 했을 때 이미 했단 말이야. 두 근의 b가 3대 2. 그 식 어떻게 썼어? 첫 번째 근을 3알파라고 하면 두 번째 근을 2알파라고 나왔잖아. 기억나? 이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한 게. 자, 그래서 약분된 숫자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미지수를 써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내용도 출발이 되는데, 자, 이거 봐봐.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막 되게 신나는 건 아니야. 그럼 저거 자체가 이미 등식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해만 하면 된다. 아까 중요한 거 아니다. 양변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한번 바꿔본 거야. 여기에다가 1을 더하고 여기다가 1을 더했어.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이 있었는데 이번엔 1을 빼봤어. 자, 그럼 이거를 좌변 우변끼리 통분을 한 거죠. y분의 x 플러스 y가 되는 얘는 b분의 a 플러스 b 되는 거 이해됐죠?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자, 얘도 통분해. 그러면 x 마이너스 y가 되고 얘는 b분의 a 마이너스 b가 돼. 책에 이게 나와 있어. 계산하는데 결과만 나와 있어서 왜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을 나누기 해버려. 이렇게 나누기 해봐요. 지금 나누기 했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 날아가지. 공분수.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이 x-y분의 x 플러스 y 되죠. 우변에 있는 식은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죠. 자, 이해됐어요? 자, 다음과 같이 식을 변형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 어려운 건 아니다. 그냥 막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 마지막인데 이것도 계산상의 테크닉. 자, 3번인가?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니랑 당연히 해본 거거든. 근데 왜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요. 잘 보세요. 현재 상태에서 양변에 이 녀석의 양변에 곱하기 c를 냈어. 등식의 성질이야.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 a 곱하기 c 되는 건 이랬냐? 우변은 어떻게 돼? b 곱하기 c 돼? 잘 봐.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c하고 d가 똑같지. 그러면 c 대신에 d를 집어넣어도 되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a, c는 조건의 좌변에 있는 녀석들이죠. b하고 d는 우변에 있는 녀석들이죠. 그럼 얘는 결론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식이 있을 때 양변끼리, 다시 말하면 변변끼리 곱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 곱해도 등호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또 이거 할 거야. 자, 봐라. 자, 이번엔 양변을 c로 나눴어요. 그러면 좌변은 c분의 a잖아. 우변은 원래 c분의 b잖아. 근데 c가 d랑 같다며. 그럼 c 자리에 d를 넣어도 되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AB가 이쪽에 있는 녀석이었고 CD가 이쪽에 있는 녀석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좌변에서 우변에 있는 녀석을 나누기 이거죠. 우변에 있는 녀석을 우변에 있는 녀석으로 나누기 이거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곱하기였다만 이번엔 좌변, 우변끼리 나누기도 해도 된다는 얘기야. 나누어도 등호관계가 성립한다. 야, 그럼 얘기 안 한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물론 니네 연립방정식 할 때 가관법 해봤죠? 가관법 어떻게 했어? 좌변끼리 빼거나 더했지, 우변끼리 빼거나 더했지. 그래서 문자를 소거했지. 근데 양변끼리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건 많이 안 해봤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은 변변끼리 더하기 빼기에도 등호관계 성립해. 그건 니네가 이미 연립방정식 때 한 거야. 거기에 두 개 옵션이 추가되는 거야. 변변끼리 곱하기 나누기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나누기 할 때 뭐 조심해야 될까? 0이 오면 안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변변끼리 나누기 곱하기 해도 니네 마음대로 막 계산해도 돼. 그게 결론이야. 심오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 아시겠죠?